네, 6월 8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이화영 1심 판결에 따라서 이재명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드렸는데 이재명도 알죠. 본인이 구속 기로에 서 있다는 걸. 그래서 대대적인 방어 작전을 하고 있는데 방어 작전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어 작전 뭐냐. 대북 송금 수사팀을 특검하겠다.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이화영이 어제 그 1심을 받았는데 4일 전에 1심 4일 전에 이미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특검법 발의 앞장선 사람들이 검사장 출신들.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성윤, 박균택, 양분함 검사장 출신들이 앞장서서 자기가 같이 일했던 후배 검사들이 사건 조작한 거야. 특검해야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특검은 누가 하게 되죠? 특검이 누가 좌파 변호사들이 임명되잖아요. 민변호사들이 주로 오죠. 민변의 좌파 변호사가 검찰청 소속 수사 검사들을 니들이 사건을 조작해서 하고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 전략은요. 네. 저 일부에서 대전략은 3년간 끄는 거예요. 네, 그렇죠. 대전략은 이제 3년간 재판 끌어서 대통령만 되면 네. 재판이 올스톱 된다. 올스톱이다. 자기 예. 생각이에요. 예, 예.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왜냐 우리 헌법 84조에 예. 대통령은 이제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안 당하죠. 예. 근데 이거는 재직 전에 소출을 당한 거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재판해야 된다 봐요. 대통령 돼도. 그렇죠. 저는 그래 봅니다. 소추만 안 당할 뿐이지. 예. 헌법학에 다 그래 봐요. 예, 예, 예. 근데 이재명 입장은 이제 그 대통령만 되면 법원에 어떻게 판사가 오라가라 하겠냐. 판사 출장 오라고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을 끄는데 예. 지금 이제 시간 끄는 전략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재명. 시간 끄는 전략. 3년을 끌어야 되니까. 예, 예. 3년. 그걸 이제 한번 이재명 보시죠. 전략인데. 이게 3년이 자, 첫째. 끌게 될까? 검사 탄핵. 예. 아, 탄핵. 이 수사 검사가 공판 들어가죠. 예. 공판 검사는 몰라요. 예, 예. 수사 기록이 몇십만 장이잖아. 중요한 사건이 이제 수사 검사가 들어가죠. 예. 공판 검사는 이게 기록 파악하는 것도 그렇죠. 수사는 아니기 몰라요. 예, 예, 예. 중요한 사건은 수사 검사가 특수부는 들어가죠. 예, 예. 근데 탄핵이면 과반이면 되죠. 예, 예. 그렇죠. 지금 대통령은 3분의 2인데 네. 검찰 탄핵은 과반. 예.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죠. 정지되죠. 그러면 이게 정지되면 공소 유지를 못하는. 그렇죠. 예. 재판이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네. 예. 그게 그 탄핵의 목적이. 최하 뭐 6개월에서 1년 걸리겠죠. 예, 예. 뭐 한 6개월 정도 뭐 이상 걸리죠. 빨라도. 그렇죠. 빨라도 6개월이고.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 탄핵했잖아요. 예. 수원지검 2차장 했던. 그런데 그 탄핵하고 나서 지금 헌재에 가 있는데 아직도 헌재에 결정 안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에요. 검사를 이제 뭐 특검도 하겠지만 예. 특검은 뭐 수사고. 근데 탄핵은 쉽거든. 예. 그렇잖아요. 자기도 탄핵은 이게 저 과반이면 되는 거예요. 가봐니까 발의해가지고 빨리 본회의 날짜 이제 또 저 오원식이 본회의 날짜 잡아줄 거 아니에요. 예. 잡아주면 그저 땅땅 두드리면 그냥 뭐 그러면 재판은 스톱됩니다 일단. 헌재로 넘어가면서 직무가 다 정지가 돼버리니까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검사가 대신 어떻게 들어가요? 공판 검사가 없는데 몇 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탄핵 이야기를 하면서 릴레이 탄핵하겠다고 했거든요. 수원지검장부터. 그럼요. 수원지검장부터 차장검사, 담당 차장검사, 담당 부장검사, 담당 수사검사 쫙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위에도 탄핵하지만 그 박상용 검사처럼 부부장 예, 예. 수사의 뼈대거든. 그거 다 탄핵. 이 사람들이 공판하거든. 예. 부부장 검사. 공판에 나가는 검사도 탄핵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부장까지 뭐 부장하고 해버리죠. 거기에 이제 지검장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수원지검장. 그럼 지검장까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 교체를 해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 수원지검장도 교체하면 예. 기록 파악하는 데만 몇 달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교체도 기록이 못하네. 몇십만 장이야. 어쨌든 요거 마비시키는 거네. 이거는. 마비죠. 아. 그럼 이게 재판이 있어요. 이게 첫째 전략이에요. 예. 타기 그 국회 보좌관들도 있잖아. 김용민아. 그 국회 대책위원들 많잖아. 예. 그 보좌관들 저도 매일 토론하니까. 예. 첫째는 이게 검찰을 탄핵해서 마비한다. 마비한다. 아. 두 번째가요. 예. 바로 이제 그 법 왜곡죄를 신설해서 법 판사를 왜곡죄. 급박하는 거예요. 자, 법 왜곡죄. 법을 또 새로 만드네요 하나. 법 그 왜곡죄. 형법에 그 123조로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예. 형법에. 예. 김용민아. 예. 이 자들이 법 왜곡죄는 뭐냐면 판사 또는 검사가 네. 판사가 들어갑니다. 판사 또는 검사가 예. 의도적으로 이 법을 잘못 적용했을 때는 형사처벌한다.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을 고의로. 때 고의로. 예. 그러니까 이제 판사까지 구속 처벌하겠다. 예. 그러면 이게 판사들이 위축되죠. 그 판단은 누가 하죠? 판사가 법을 왜곡했다. 그럼 다시 뭐 다른 판사가. 공수처가 수사해가지고 뭐 다른 판사가 다른 판사가 재판하겠지. 하네? 또 그 판사 그러면 무죄하면 또 그럼 또 잘못하잖아. 다른 판사가 또 그러면 하나? 이게 재판 계속해야지 뭐.
최종적 대법원이 하겠지. 이게 김동아가 이야기했던 법원에 그겁니다. 대한 민주적 통제인가? 민주적 통제인가 이게? 예, 그겁니다 바로. 민주적이 아니고 민주당 통제네. 민주당이 통제하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예. 판사가 이제 움츠랍니다. 아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죠. 왜 강규태 판사가 예. 사표 내고 나가버렸. 거의 뭐 1년 7, 8개월 끌다가 예. 괴롭다고 사표 내고 나갔죠. 예. 예. 그다음에 후임 한성진이도 2주에 한 번 하면서 잘 못하죠. 선거법. 예. 한성진. 예. 그다음에 김동연이가 나쁜 자라 했잖아. 대장동은 막 선거 때도 하는 쇼 하다가 하는 척 하고. 그다음에 위정 교사는 재판을 질질 끌어버렸잖아. 끌고, 예, 빨리 결정이 날 것 같으니까는 이건 질질 끌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예. 신진우 부장 같은 사람이 드뭅니다. 아, 그 이화영 때린 예, 예. 신진우. 예. 신진우 부장은 이제 그 워낙 강단 있고 실력 있고 젊은 예, 엘리트 예. 판사예요. 예, 예, 그렇죠. 그다음에 김용이 5년 때린 조병구 판사 이런 사람 드물어요. 대부분 판사는 눈치 봅니다. 야, 내가 이게 왜 내 손에 판결을 내가 써? 그렇겠죠. 좀 재판 질질 끌다가 후임자한테 넘기주면 안 돼. 개딸들 노려보고 있는데. 그럼요. 특히 신진우도 이화영이니까 했지 이재명이라면 부담스러웠을 거야. 그렇겠죠. 이재명이라면 근데 어차피 이화영이니까 한 달이 건너잖아. 어차피 나중에 신준호 때 이재명 맡게 된다면서요. 뭐 그때는 또 그때고. 예. 그다음에 조병구도 강직해도 김용이니까 원년 때리잖아. 아, 김인섭은 원년 때리잖아. 거기다가 법 왜곡죄까지 딱 만들어 버리면 이재명 재판 직접 맡은 판사들은 솔직히 겁나죠. 겁날 겁니다. 그 예. 방청객들 노려보고 예. 집에 나갈 때 이게 경호는 없는데 예. 언제 어떻게 칼 맞아 죽을지 몰라요 가족들. 유창호가 지금 병까지 났다잖아. 칼 맞아 지금. 죽는 건 좀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렇죠. 외국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외국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예, 예, 그렇죠. 겁나잖아요. 예, 겁나죠. 외국 사례가 있으니까 이제 겁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판사를 겁박해서 법 왜곡죄. 요래가 시간을 끈다. 법 왜곡죄가 그럼 지금 이걸 입법으로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책 명칭이 법 왜곡죄인가? 법 왜곡죄 형법 123조에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야, 형법 조문까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안이 나왔어요 벌써. 야, 이재명 보호하기 위해서 참. 그다음에 세 번째. 전략은 예. 자기들은 이제 뭐냐 윤석열 탄핵이나 개헌 임기 단축을 통해 대혼란으로 가면 재판이 정지된다. 탄핵. 아, 결국은 또 탄핵 이야기가 나오네요. 탄핵하고 임기단. 아니 대통령 탄핵하고 예. 임기 단축해버리면 예. 대혼란이 오면서 재판도 끌 수 있지만 예, 예. 3년 끌 필요 없잖아. 예, 예. 이준석이 한 말 있잖아. 3년 뒤에 대선 맞습니까? 이러잖아. 아, 그 이야기 했죠. 3년 뒤에 대선 맞습니까? SBS 김태현 프로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2년 뒤에 대선하면 재판 어떻게 될까요? 그러네. 만약에 1년 뒤에 대선하면 판사가 재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장동 재판? 못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해버리면 대선이 빨라지잖아. 예, 예, 예. 그러면 재판 3년 끌 필요도 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끄는 거예요. 야, 이게 끔찍한 전략입니다. 예. 검사 협박, 판사 협박, 예. 그다음에 윤 대통령 예. 임기 단축 탄핵. 예. 이걸로 이게 이재명이는 돌파한다. 어차피 무죄는 안 나온다니까. 다 알아요, 변호사. 저거 변호사 다 알아요. 무죄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무죄 노사 한 명이나 있습니까? 이제까지 이재명 관련자 크게 4명이나 어제 제가 채널에 나갔잖아요. 예, 예, 예. 그 2명 해놔도 제가 4명이요. 어제 봤습니다. 최측근 미리 보는 판결이 보세요. 채널 이화영 A- 넣었죠? 예, 채널 A 그 앵커는 김용하고 2명만 이야기를 하는 이화영. 이화영하고 근데 저 중요한 게 백현동의 김인섭. 김인섭 이야기했죠. 와, 김인섭은 이게 그대로 백현동 거짓말 연결되잖아. 그렇죠. 5년. 예. 그 다음에 배소연. 배소연 있죠. 법카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예, 2년. 예. 이거 이재명이 한 거잖아. 그렇죠. 다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자 중에 무죄 받은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무죄야. 제가 보기에 이재명 이제 쪼개면 14건데요. 예. 한 건도 저는 무죄 안 넣는다. 선거법요. 예. 80만 원 넣으면 넣지. 무죄는 안 넣을 거야. 그렇죠. 80만 원. 또 위정교사 이 또 벌금으로 때릴 거야. 벌금 500에서 1000. 왜 집행유예 그런 근고에서 집행유예돼 날라가거든. 그 피선거 판사들이 그런 눈치 본다니까. 그러니까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면 모든 게 날아가니까 그 판사들이 한 80만 원 이 정도 때려주고 그다음에 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은 또 모든 게 날아가니까는 그 유정교사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 받으면 모든 게 날아가. 요새는 금고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금고형은 거의 없어요. 실형, 똑같아.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거 이상이면 그 하니까는 이 벌금형으로 예. 이렇게 좀 낮춰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은 3년을 끌겠다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검사 탄핵에서 직무정지시킨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 왜곡죄 만들어서 판사들 쫄게 만든다. 쫄게 만든다. 쫀다기보다 겁박이 겁박이다. 마비, 겁박.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윤석열 단축. 윤석열 탄핵.
그럼 3년 끌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장 3년은 끄는데 최장, 2년 그렇죠. 끌 수도 있고 탄핵이 되면. 그거 하려고 지금 당원 당규 바꿔서 당 대표를 연임을 해도 대권에 나갈 수 있도록 자기 또 장기로 부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연결되는 게 법사위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하잖아요. 정청래. 자, 법사위원장이 여러 가지를 하죠. 법사위에서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 그 소관이 있기도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탄핵을 검사를 탄핵하든 대통령을 탄핵하든 장관을 탄핵하든 소추위원이 됩니다. 소추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권성동이 그 박근혜 탄핵 때 소추위원, 김기춘이 노무현 탄핵 때 소추위원. 권성동이 그때 헌재에 가가지고 박근혜를 탄핵해야 하는 이유를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그걸 하는 거예요. 눈물까지 흘리던데. 그렇죠. 근데 정청래가 법을 알까요? 참 그 걱정입니다.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고 아니 왜 이야기하지. 정청래를 저는 정청래가 설명할 법률 용어를 뭐 알아야지. 뭐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탄핵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가져가려고 하는 거나 지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탄핵, 그리고 임기 단축 문제, 뭐 법 왜곡죄, 이게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거 정치적 절차잖아요. 탄핵이나 법 왜곡죄 법 만들어야 되고 임기 단축 정치적 절차인데 정치적 절차는 시기가 좀 느려요. 왜냐하면 법안을 발의해야 되고 또 표결해야 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재표결해야 되고 시간이 늦는데 검찰의 시기는 빠를 수가 있잖아. 그 전에 다 해버리면 안 돼요. 검찰은 당장 일부에서 이야기했지만은 6월달에 그냥 막 구속영장 청구를 그런데 해버리면. 이제 재판이 또 있으니까. 또 재판이라는 게 남아요. 그게 문제죠. 그렇죠. 구속만 시키는 이제 저희들 국민 법감정에 이재명이 왜 구속이 안 되느냐 저렇게 죄가 많은데 근데 구속되면은 이제 법 갔으면 후련한데 진짜 후련하겠죠. 너무나 이게 지금 죄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또 법 절차가 있네. 그렇습니다. 재판 절차가 있는 상황이네. 예. 1부, 2부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어제 이하영 이 판결에 따라서 이재명의 운명도 벽척간두에 섰다. 네, 그 부분을 살펴봤고, 2부에서 이제 문재인 부분을 조금 좀 살펴볼까 합니다. 문재인, 저는 문재인이 지금 모든 걸, 시발점을 만들었거든요. 자기 책에서 뭐 변방에서 중심으로인가, 중심에서 변방으로인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낸 사람인데. 네. 어쨌든 김정숙 타지마을 간 거를 가지고 첫 단독 외교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했는데 이게 막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야 등 떠밀려서 가서 이랬어요. 그러면은 두 개를 연결시키면은 첫 단독 외교를 등 떠밀려서 간 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의상 외교 또 의상 외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도 가서 인도 전통 의상 이름 뭐더라? 사란가? 사리. 네, 전통 사리. 의상을 선물로 가져와서 그걸 갈기갈기 찢어서 블라우스를 해서 만들어 입고 4개월에 인도 가서 자랑을 했어요. 외국 대통령 부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복을 궁중 한복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자기 나라 가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블라우스 만들어서 4개월 후에 한국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세요, 도대체? 김정수가 이제 그 등을 떠밀려서 간 게 아니고 네. 떠밀어서 도종환 네 복가 내가 갈게 떠밀어서 간 거지 떠밀려 간 게 아니고 김정수가 등을 떠밀은 거야. 도종환 등을 떠밀어 내가 갈게 대표로 네 따라오라는 사실상은 등을 떠밀어서 간 거죠. 떠밀어서 갔다. 떠밀려서 간 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살이 있잖아 블라우스 이거는 제가 방송마다 비유를 들은 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가 유럽이나 뭐 미국 가서 우리 전통 의상 있잖아 한복 한복이 뭐 보면 이제 옷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 한복이 그렇죠. 뭐 그걸 한 벌을 선물해서 근데 그 나라에서 그걸 가위로 짝뚝짝뚝 밑에 치마만 잘라가지고 미니스커트를 해 입어버렸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완전히 그 나라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통 의상을 준 걸 그렇죠. 가위로 짝뚝짝뚝 잘라가 옷을 만들어 입고 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나라를 모욕하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 중요한 게요. 그 선물은요. 전부 이게 기록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가 파우치 있죠. 이건 기록물 아니에요. 이거는 기록관에 그냥 형식적으로 연한 거지. 이거는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김건희 여사 선물 받았잖아.
제 같으면 이게 제가 씁니다. 저는 선물 좋아합니다. 아니면 다 이게 좋아하죠, 뭐. 이거 수준 낮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제 주면 제 집사람 줘도 돼. 아니면 이게 그냥 택배로 돌려보내도 되고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도 제 안 돼. 그건 선물이야. 예. 그런 기록물에 꼭 보관 안 해도 제가 안 돼요. 예. 왜 정상끼리 주고받은 역사적 가치가 없잖아. 역사적 가치가 있어야 되네. 근데 인도 이거는 이제 모디 총리 부부가 정식으로 준 거잖아. 이거는 기록물이에요. 국가 자산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원래 그대로 기록물 보관해야 되죠. 이걸 이렇게 짝뚝짝뚝 잘라 그 이것도 예전에 불법인데. 근데 그 블라우스를 또 양산까지 가져갔잖아. 예. 맞아요. 빨리 반납해라고 제가 빨리 기록물에 지금 연하라. 이미 뭐 잘라버려 가지고 이미 베린 블라우스지만 그래도 지금 그 사리로 만들었잖아. 그거라도 이게 빨리 기록물 연하라. 여기 저 촉구하고 있고 이런 게 한 의상 외교 중에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샤넬 자켓. 그거는 뭐 국정원 뭐 공작비. 해외 공작비 가지고 지불을 했다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걸. 근데 그것도 자기가 빌려서 입고 반환했다잖아. 근데 샤넬에서 우리한테 없어요. 기증했는데 옷이 달라. 맞아요. 이게 무슨 의상 외교입니까? 의상 도둑질이고. 의상 도둑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는 외교 참사지. 외교 참사고. 맞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하나는 살펴보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김정숙 타지마할 기내식 비용이잖아요. 기내식 비용이 처음에는 1인당 그 한 끼당 뭐 45만 원 막 이래서 논란이 됐는데 어제 뭐 도종환하고 다 윤건영하고 고민정 모여서 뭐 어쩌고 하면서 자료를 받았다 문체부에서 해서 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 딱 하나만 지적하면은 이거 우리 김정숙 여사가 뭐 그렇게 호화 기내식을 먹어서 105만 원밖에 안 돼 이랬거든요. 105만 원이면은 4끼 먹었으면 한 끼에 25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도. 근데 저는 그거보다요. 그 견적서를 얘기했는데 견적서. 제가 공무원이면요. 이런 견적서를 대한항공에 보내오면요. 찢어버립니다. 다시 해와. 견적서라는 게 상세 견적서로 돼 있잖아. 근데 드라이 아이스는 25만 원인가 돼 있죠. 맞아요. 근데 그 위에 보관 운반비가 3,500인가 뭐 몇백만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 아니 보관 음식물이 신선해야지 보관을 1년 10년 합니까? 왜 보관비가 그만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배달의 민족 배달하는데 왜 그만이 들어요? 아니 두루뭉실하게 운반 보관비가 3,500이다. 근데 드라이 아이스는 25만 원도 적어놨어. 그렇잖아. 그러면 이게 25만 원 단위로 구체적으로 적든지 이게 운반 보관비가 배보다 배꼽이 크지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이걸 따져봤어야지. 저는 이건 말도 안 상세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면은 결국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역대 정부 대통령들이 갈 때마다 이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식대가 그 기내식이.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하길래 저도 이제 1억이 2억이 많이 타봤는데 갈 때마다 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비용을 내거든요. 비행기로도 다 내요. 그 안에 이제 식대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보관료도 있고 우리도 성남공항에서 다 출발하니까 우리 보관료도 있고 뭐 거기에 있다 뭐 운반비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1인당 한 45만 원어치를 내야 되는 거예요. 기자들도 한 끼당. 그런데 우리 유럽 출장 갈 때는 한 20끼 먹거든요. 기내식을. 그러면은 출장비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밥값만 1,000만 원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야 정상이잖아. 운반비 보관비 3,500이 말이 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공개한 그 명세표도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말 국민들 감정을 좀 상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처벌을 받아야 될 게 있죠. 문재인도 제3자 뇌물죄. 그런데 지금 이게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가고 그 밑에 3부장이 이성학 서울중앙지검장 가고 해서 사건을 일로 이첩을 하자. 그런 말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전주지검에서 조현옥 인사수석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럼 전주지검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지금 이제 그 했던 게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피의자로 전환된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소환하고요. 전주지검이 그 전에 이미 이성학 부장 있을 때, 그때 그 이창수 다 했고 알려진 게 지금 이제 지금 하나하나 알려지면서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인사수석 조현옥이가 이제 피의자다. 피의자다. 조현옥이 누굽니까? 문재인하고는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이 사건은 처리 안 할 수가 없는. 왜? 문재인을 처리 안 할 수는 없대. 검찰이 물어보니. 왜? 이미 그 밑에 다 불러놨잖아. 경호처장. 경호처장도 불렀죠. 인사처장. 그다음 인사수석.
그다음에 백원은 민정비서관, 민정비서관까지. 그다음에 홍종학 중기 장관까지 해놨어요. 중기 장관도 했고. 엄청나게 수사를 해놓은 거야. 그다음에 그 행정관도 했어요. 예. 간부들만 장관급만. 장관급만 이제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래 소환을 해가 수사를 피해자로 전환시켜놨잖아. 이게 이제 그 혐의가 제3자 뇌물인데 예. 뇌물을 누가 받느냐고. 결국 문재인이지. 문재인이 받은 거죠. 서창호가 받은 게 문재인이잖아. 예. 그렇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이것도 기소는 불가피하다고 예. 다 검찰이 이야기는 하는데 예. 다만 이제 이것도 이원석이 문제야. 이원석 총장이 뭐냐? 예. 자기 사람을 전주에 보낸 거예요. 박영진. 예, 자기가 자기 데리고 있던 예.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 예. 박영진. 예. 이거 전주지검장으로 이번에 승진에 보냈어요. 예. 야, 네가 좀 해봐라. 이 말하기에 네가 좀 끌다가 내 끝나면 해라 이거. 네가 좀 끌고 있어라 이거. 예. 네가 하라는 게 전주지검에서 어떻게 문재인하고 장관 7, 8명을 다 잡아였습니까? 예. 그 검사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창수 검사장이 이제 그 부장까지 이성한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로 가져온다고 일선 검사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원세가 막는 거예요. 저는 그 박영진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으로 간 것을 가지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커리어나 이런 거 채널A 사건도 뭐 수사를 하고 뭐 그 검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그 박영진 검사장이 이원석 라인이에요. 이원석 참모죠. 그러면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박 검사장, 네가 여기 좀 끌고 있어라. 네가 마무리해라. 이런 뉘앙스야. 저 그거 몰랐어요. 이송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 모르고 저는 이제 전주지검이 하나, 서울중앙지검이 하나, 워낙 이제 많이 그 소환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박영진이 이원석 라인이라면은 거기에서 이 의지를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네요. 제가 옛날부터 이원석이 자기 임기 중에 문재인 처리, 사법 처리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전쟁으로 치면 2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거야.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문재인까지. 그 검찰이 감당할 수 있냐? 뭐 이원석이 또 이게 상당히 좀 소심한 면에 있어 꼼꼼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2개 전쟁을. 연필 깎으면서 항상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보통 지금 시각은요. 이원석이 물러나잖아 9월달에. 아마 이게 그때쯤 돼서 중앙지검을 가져오긴 가져온다. 그때. 가져와서 이제 이창수 지검장이 이승학 부장하고 특수 3부잖아. 이렇게 처리한다. 이런 시나리오로 지금 법조계에서 보고 있어요. 가져올 거예요. 단 이원석 퇴임 후에 가져와서 처리할 겁니다. 처리를 안 하기에는 이제 늦었어요. 이원석 상장도 이미 늦어버렸어요. 너무 수사를 많이 한 거야. 그렇죠. 그 인사수석까지 뭐 피해자로 뭐 전환을 했으면은 인사수석을 왜 그 압수수색하고 피해자 전환했냐 하면은 그 바로 이상직을 이 문다혜 씨 부부를 태국에서 봐주는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을 시키고 또 이사장 시킨 거기까지 이제 인사수석이 관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가 이게 이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민주당 공천 줬다는 건 이제 문재인이 뭐 당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문재인이나 김정숙 뭐 소환될 포트라인에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뭐 구속은 나중 이야기고. 지금 이제 옛날에는요. 보통 이제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이게 그 대통령 1명 정도로 처벌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노무현만 부르면 권양숙 잘 안 부르잖아. 그렇죠. 이명박 부르니까 그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 부인 조사한다는 말이 많았어요. 많았죠. 많았어요. 그때 소환한다 막 이랬잖아. 근데 끝내 안 됐잖아. 제가 그거 잘 알잖아요. 그 사건을 변호를 했으니까 사이.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요. 요즘은 예를 들어 법조계 검찰 주에 뉴노멀이 생겼다. 옛날에 관행은 다 깨질 때 이재명하고 김혁이 같이 법 세우는 거 봐요. 옛날에 이랬을까요? 맞아요. 같은 날 각 다른 법원에 저 재판 받으러 갔어. 아니 옛날에는 이게 이재명이 보고 책임 묻지. 카드는 다 이재명 카드잖아요. 그렇죠. 결제 그 자금 집행은. 근데 김혁이 기소하잖아. 이 말은 게 과거의 관행은 다 깨져버렸다. 이제 죽기 살기 싸움이니까 옛날에는 이게 좀 자제하고 뭐 서로 이런 게 있잖아. 이제는 막 이파사파 완전 진흙탕 싸움이야. 죽기 살기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다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저쪽에서도 김건희, 윤석열 다 해라. 우리도 이게 문재인, 김정수 다 해라. 이미 뉴노멀이 됐대.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게 둘 다 소환할 수밖에 없는. 둘 다 이제 그렇죠. 혐의가 다르니까. 혐의가 다르죠. 김정숙은 옛날에는 권양숙 여사 다 받아도 노무현을 불렀잖아. 그렇죠.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이명박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재명 때부터 깨졌대. 워낙 둘이서 이제 같이 공범으로 저지른 죄도 많고. 그래도 옛날에는 한 명만 했잖아. 부부. 근데 그렇죠. 그게 조국부터 깨졌네.
아, 조국이 정경심이 같이 되고, 그다음에 부부 있잖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재명하고 김혜경도 같이 되고. 조국은 그래도 하나 혜택 받지. 정경심이 구속돼 있으니까 1심에서 법정 구속 안 됐잖아요. 기소는 다 됐죠. 기소는 되고 법정 구속 안 됐는데. 근데 옛날에는 보통 이게 대표로 그냥 선수 한 명이 그렇죠. 책임지다가 지금은 이게 다 되는 이게 뉴 노멀이래. 검사들이. 야, 이제는 뭐 제이스만 이제 인정사정 봐줄 거 없다. 이런 분위기죠. 봐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 김정숙 등 뭐 어차피 소환 다 해야 됩니다. 이거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조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딱 하죠. 최근에 조국 행태 어떻게 보세요? 그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행사장에서 만나서 자기가 민심을 받으십시오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런데 움찔을 하더라. 그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는데 나는 그 모른 채 했다. 난 말도 안 했다. 그리고 국회에 방 배정해 주니까 왜 화장실과 가까운 데 주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남 보내니까는 안 받아 돌려보내. 이런 행태 어떻게 보세요 도대체. 그리고 언제 구속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제 그래 조국한테 그러죠. 자, 민심을 받들자. 조국 구속을 바라는 민심이 7, 80% 봐요. 그게 민심입니다. 그렇죠. 조국 방한 사람에게 20% 미만이에요. 그럼요. 이재명하고 되게 이미 거의 뭐 대립관계잖아. 경쟁관계. 따라서는 민심은 그때 우리 옛날에 10월 3일, 10월 9일 봤잖아요. 우리 우파는 뭐 거의 뭐 압도적이고. 그렇죠. 좌파 중에서도 이제 조국 구속하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조국 구속이 민심이다. 이 말씀 드리고 아마 저는 이제 원래는 8월 1일 전에 돼야 돼요. 8월 1일. 왜냐하면 이게 그 법관이 바뀌잖아요. 아, 대법관이. 원래는 그 전에 책임지기 왜 다툴 쟁점이 없어요. 그렇죠. 보통은 4개월이에요. 아, 대법원으로 가고 나서 4개월. 이번에 2월 달에 갔잖아요. 2월 달에 갔죠. 그럼 8월 달이면 6개월이에요. 아, 6개월이나 되네. 근데 끌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뭐 법조계 보면 연내는 무조건 논다는데 저는 이게 연내 넣어서 안 되고 여름 휴가 전에 나오라 이거지. 시원하게 여름 좀 휴가 좀 보내게. 조국이 딱 구속 수갑장 들어가면 휴가 안 가도 시원해. 휴가 안 가도 저는 8일 초인데 조국의 구속이 우리 휴가보다 더 스트레스를 날려주니까 저는 8일 전에 놓여야 된다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에서 집중적으로 살폈던 이재명도 한 여름쯤에는 이제 그 거리에서 좀 보기 어려워지는 건가요? 여름에? 모르죠. 이재명은 뭐 재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저 구속 안 친다잖아요. 이원수 총장은. 영장 치면은. 치면 돼. 그런데 그건 뭐 또 국회에서 막으니까. 구속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이게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빨리 난리 되는 대통령 못되게. 어쨌든 올 여름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범법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수사를 받고 재판대에 선 사람들이 지금 정치에서 뭐 마치 주인처럼 이렇게 행사하는데 올 여름에는 변화가 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아까 제가 쪼개기 이재명 해라는 게 지금 보세요. 이재명이가 요즘 재판요. 어제도 재판정에서 맞아요. 자기 재판 안 보고 이화영 재판만 계속 검색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그 일주일에 2-3번이죠. 일주일에 2-3번이죠. 주 3회 했는데 이제 2-3번이죠. 2-3번. 자, 그다음에 쌍방울 대보선거 기소하잖아. 그럼 수원에 한 번 더 생겨. 아, 수원까지 가야 되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해.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돼. 엄청나게 중요하잖아. 있잖아. 그다음에 법카. 이것도 이게 다시 기소를 하는 거야. 그럼 수원에서. 다른 재판 그것도 수원에. 그럼 또 이게 한 번 더 가야 된다고. 또 가야 되네. 계속 이렇게 쪼개서. 그러면 주 5일 다 찾는데 주말 빼고.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대표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의 전략을 짰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소를. 쪼개기. 그래 빨리 하나 또 결론 나온단 말이에요. 쪼개기. 빨리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백현동이나 위례만 쪼갰으면 벌써 결론 나왔다니까. 아, 이재명이 김성태한테 후원금 쪼개기로 받았는데 이재명의 이 혐의들을 쪼개기 해서 기소를 해야 되겠네. 그럼 일주일 내내 재판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네요. 굳이 구속이 안 되더라도 버틸 수 없는 상황. 그러면은 여름쯤이면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소는 이게 뭐 100% 한다 하니까. 제가 계속 여름을 강조하는 이유는 썸네일에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조국과 이재명 여름이면 끝난다. 자, 서영의 법대로 오늘 6월 8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